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무트로 올라왔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도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이와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4.16 진실버스에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6일 서울에서 출발해서 21일간의 대장정을 진행하면서 전국 시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세월호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장님에 대해서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빠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그렇게 모여있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7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겪어왔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한 가지 바랐던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우리 아이들, 먼저 떠나간 희생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 또 노력도 해왔는데요. 물론 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그러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초조해하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좀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이 그렇고요. 네. 결국 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찾아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날을 저희들이 맞이해야 그래야 비로소 저희들이 좀 가슴속에 쌓였던 것들을 좀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6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7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진상규명에 대한 혹은 참사 수습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분명히 몇 년 전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일들이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그리고 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책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니 해도 이 진상규명이 좀 신속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특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하셨던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하시겠다고 했던 그 철통 같은 약속 그것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저희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구나, 바뀌어 가고 있고 해결되어 가고 있구나,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비하고 더디게 진행되는 그런 점들 때문에 또 4.16 진실버스에 오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네. 4.16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토록 바라던 안전한 사회, 달라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 7주기 2021년 4월까지는 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특히 이 법적인 처벌을 위한 진상 규명만큼은 정말 끝내보자. 네. 완성을 좀 해보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참 많이 세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갑자기 생겼죠. 그래서 실제 6주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많은 계획들이 완전히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된 지금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정부 임기 내의 진상 규명은 물거품이 되겠다. 그러나 또 코로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에 최소한의 인원만 상시 탑승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리에서 시민분들을 만나는 것이 그나마 지금 상황이 부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4.16 진실 버스를 저희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1일 동안 모두 27개의 도시에서 시민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다르게 반응을 네.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제 보통 한 두 가지 반응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화를 좀 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냐. 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탄핵도 겪고 새로 정부도 세우고 그렇죠. 이런 일들 우리가 다 같이 했는데 네. 진짜 안 된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지금이. 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어떤 분은 화도 내시고 네. 또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네. 어떤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네.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잘 될 줄 알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도 없으니까 다 해결된 줄 알고 맞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래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래서 좀 울먹이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셨고. 우리 가족들의 바람은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4.16 참사 특별법 개정하라! 광주나 목포, 진도 그러니까 우리 네.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셨잖아요. 네. 조금 마음이 다르시던가요? 이 광주, 여기가 광주죠. 네.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가족들이 광주나 목포에 올 때는 좀 마음 편히 옵니다. 걱정 별로 안 하고요. 네. 또 오면 또 실제로 만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환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진실버스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목포나 진도에서 그 시민들께서 워낙 알차게 순서들을 준비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편하게 몸만 와서 네. 그분들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속내 털어놓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가장 시급하게 밝혀야 할 진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은 두 가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네.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월호가 침몰한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네. 이것은 지금 규명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대체 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한 시도도 하지 않고 그런 마음도 먹지 않았느냐, 해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데요.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네. 대법원이 한 말인데요.
오전 10시 이전에 탈출하라는 방송 한 번만 했었어도 네. 모든 승객이 7, 8분 내에 다 탈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하지 않았고요. 네. 심지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민간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정부는 그것을 다 무시했고요. 네. 선원들은 일찌감치 도망갔고요. 정부는 그 선원들만 탈출시켰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신 기록들을 다 검토해보고 네. 또 모든 증언들을 다 검토해 봤을 때 이건 실수나 뭐 경황이 없어서나 또는 뭐 훈련이 안 돼 있어서나 그랬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해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 또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마땅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했던 그 당시에 청와대 또 안보실 그리고 아주 초기부터 개입의 정황이 드러났고 지금도 그 정황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군의 어떤 행적,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밝혀내지 않으면 구조 방기의 진짜 이유와 책임을 밝히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밝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실체인 것이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 역시 지금은 사회적으로는 세월호가 뭐 노후한 배였고 증개축도 했고 과적을 했고 뭐 고박도 제대로 안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뭐 실수해가지고 뭐 침몰을 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세월호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 아닐 가능성은 지금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아마 조만간에 그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관련된 발표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밝히기 위해선 그동안 꽁꽁 묶여져 있던 아무리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찾으려고 해도 없다고 또 줄 수 없다. 뭐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뭐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이유로 다 묶여져 있던 우리가 아직까지도 보지 못한 수많은 관련 문서들과 또 기록들, 증언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제한 없이 풀어놓는 것. 네. 그래서 실제 조사 대상물로서 제공이 되는 것. 사실은 이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의 핵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입법 청원을 또 발의를 하신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동의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어떤 내용인지 좀 풀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몇 가지 입법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하셨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반영시키는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련된 법안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네.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네. 두 가지 과제인데요. 이게 이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또는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는 충분히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법안을 발의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그것을 통과시켜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진상규명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발의까지는 이제는 이 바뀐 국회 구조에서 되는데 네. 실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투표할 때에는 아직까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같은 경우에는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되는데요. 네.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 한 당으로는 안 되고요. 불가능하죠. 모든 정당에 같이 협의를 하고 합심을 해야 됩니다. 네.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 그런 뜻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 우호적인 정당이나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호적이지 않았던 또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정당과 국회의원들도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좀 가능하겠다. 이 10만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서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아주 준엄한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고 세월호 참사를 21대 국회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좀 각오들을 다지고 계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시기 전에 예은이 아빠이십니다.
지난 6년 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날의 참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일상으로 지내고 계실 텐데요. 굉장히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세월호에 매달려야만 하는 게 현실인 거죠. 제가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참 바보 같은 아빠거든요. 그날 예은이한테 전화가 왔고 배가 기울고 침몰하고 있다고 문자가 왔고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예은이한테 거기서 나오라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고요. 질서 지키라고 그랬고요.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아무 일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해버렸습니다. 전화가 지금- 다시 온다면 그 얘기를 안 하고 싶으시죠? 무슨 그때-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은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엄마 아빠를 찾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없었고 심지어 거기서 나오란 말도 못했고 그냥 별일 없을 줄 알고 그냥 예은이 태우고 집에 돌아오려고 그냥 출발을 진도로 가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가는 그 시간에 이미 예은이는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것도 몰랐고 그런 바보 같은 아빠가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 바다 위에서 수습 현장을 지켜보면서 약속을 했어요.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너희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반드시 그거 밝히겠다는 약속은 내가 꼭 지키겠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키면 죽어서도 예은이를 못 볼 것 같거든요. 저는 예은이 보러 가고 싶어서 진상규명합니다. 진상규명해서 정말 안전한 사회 만들어서 모든 분들 행복하게 사십시오. 안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저는 그거 만들어 나의 예은이한테 갑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저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러 가기 위해서 꼭 저 예은이 좀 보러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특히 이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고마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5.18 어머니들이 네. 저희들 2015년에 꼭 안아주셨을 때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그런 거. 우리 같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엄마처럼 내 가족처럼 느껴진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분들이 꼭 안아주시면서 내 다 안다, 내 다 안다 그 말씀하셨을 때 정말 큰 힘이 됐고요. 그 기억 또 그 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광주를 또 전남을 또 목포 더더군다나 목포인지 세월호까지 받아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고향 같다. 가족들 중엔 그래서 진상규명되면 내가 광주 가서 살래, 목포 가서 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광주에서 전남에서 목포에서 저희들
지치거나 좀 포기할 것 같으면 좀 혼돈해 주시고 네. 또 지쳐 보이면 힘도 주시고 그래서 5.18 진상규명을 이제 해나가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반드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예은이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유가족분과 위원장님이 아이들과 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과 또 그날의 희생자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도 함께 그 길에 힘을 같이 모아드리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실을 향한 길,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아마 유가족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이대로 가슴에 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대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집중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 울먹이듯 우리 앞에 나부껴 빨리 떠나버린 작은 생명들 내 생각이나 눈물이 얼마나 들뜨고 설렜을까 얼마나 차갑고 아팠을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울지 마요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잊어도 우리는 기억할게요 아프지 마요 얼마나 차갑고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었을까 피지도 못했던 아름다웠던 꽃들 아무 잘못 없이 사라져버린 꽃들 씻겨지기 힘든 그들의 상처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있는 어른들 높으신 분들은 왜 모른 척하는가 여기 이곳은 사람 사는 세상 고통은 나누고 사랑으로 감싸자 진실을 모른 채 외면하는 어른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미워보지